네, 정치여담 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1주년은 지난 28일이었는데 1박 2일 당 워크숍과 겹치면서 오늘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라고 사과하면서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네, 이 얘기는 같은 민주당이시니까 박수현 예. 수석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무기한 하겠다 이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 시점에 단식을 결정하신 걸까요? 그렇죠. 우선 그 단식이라고 하는 극한 투쟁의 방법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선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모습은 그 이유를 어찌 하든 간에 국민께서 결과적으로 불안해하실 문제이고 또 정치가 점점 극단으로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능과 또 이런 어떤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이런 문제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대표의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극한 방법을 택한 점이 참 국민께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러나 분명히 또 이 문제는 한쪽에서 이런 제1야당 대표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게 이것이 바로 9월에 다가올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그 방탄단식이라고 하는 또 비아냥과 그런 또 갈등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 단식을 통한 제1야당 대표의 이 진정성마저도 훼손되면서 물타기가 되어서 사실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국민의힘 그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용보다도 이념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편가르기와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아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의 어떤 큰 위기의식을 제1야당 대표로서 느낀 것이다.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국회 본청 앞에 천막 치고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단식 농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일각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단식 1주는 정말 몰랐습니다. 중대 발표라기보다는 좀 의아한 저는 그 발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뜬금없는 단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례껏 제1야당 대표, 야당 대표의 단식을 하면 떠올리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과거부터 돌아가더라도 김영삼 당시 총재가 연금 해제를 요구하면서 20일 넘게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목숨을 걸었죠. 네. 그건 군사 독재 하에서 정말 본인의 정치 활동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단식이었고요.
또 하나가 김대중 전 총재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청하면서 단식을 해서 결국 지방자치제라는 걸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가까울 때 야당의 단식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9년에 광화문에서 삭발과 단식을 같이 해서 했는데 그때도 요구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네. 야당이면서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논의 중이고 당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 요구 조건을 걸고 단식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 단식을 하는 것들은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했던 잘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요구한 세 가지는 제가 볼 때 뜬금없는 요구들이에요. 하나는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단식할 사안입니까? 두 번째, 일본 핵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일본이 한 걸 가지고 왜 한국 대통령한테 요구하면 단식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해양의 그 방류가 시작되면서 IAEA와 우리 한국인 전문가도 참여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든 나라들이 긴밀히 연계해서 실시간 이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이게 지금 할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래서 70년대부터 내려오는 야당 대표의 최후의 극한 투쟁으로서 단식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받을 만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이고 그냥 뭉뚱그리는 어떤 그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면 그러면서 보면 뭐 단식을 하시니까 뭐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말 왜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그 진정성을 이해해 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네, 일단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서 국민의 김기현 대표는 민생 발목을 잡는 일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 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는 일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자 박수현 수장님. 예. 일단 김기현 대표 얘기는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약간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바로 저러한 방탄 단식이다라고 하는 비아냥과 물타기 해석이 나올 거다. 해서 바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도 이런 것 좀 예상했을 것이고요.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단식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다만 이제 단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 출석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정말 단식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검찰 수사의 어떤 그 무도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또 득을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얻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방탄한다고 일방적으로 몰렸던 수세적 이미지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심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식을 뭐 그걸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보수 언론의 그 사설이나 칼럼의 동향을 보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인식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들을 보수 언론마저도 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하셨던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국민들을 어떤 공산 전체주의 뭐 거기에 맹종하는 세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을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과 싸우겠다. 그럼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어떤 통계도 있는데 그럼 국민과 싸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1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면 그런 말씀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극단적 방식을 택하는 것인데 저는 김기현 대표님께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뜬금포 단식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셔도 만약에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시점에 오면 어차피 오셔서 한 번쯤은 손을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껏 비난을 하시되 그러나 그 시점이 오시면 두 대표가 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이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어떤 출구로 이 단식을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규식 실장께서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단식이 정말 무기한 계속되고 정말 이제 탈진을 넘어서 좀 유독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여당 대표로서는 찾아갈 수 있겠죠. 뭐 그런 그림을 뭐 예상하고 또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단식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야당 대표의 극한 투쟁에서 단식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장 절박한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도저히 관철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재명 대표도 뭐 단식을 풀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그건 따로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그 먹히지 않는다는 건 본인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단식을 시작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상되는 건 단식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주변의 이제 의료진들이나 이분들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이상 단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나오시는 걸로 끝낼 겁니다. 네. 그거밖에는 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왜 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박수현 수석이 정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경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치 없게 다시 또 제가 그냥 예상을 해드리면 요구 조건도 불분명하고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단식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를 살만한 게 뭐냐면 검찰 소환은 가겠다. 검찰 소환은 곧 이제 소환이 요청이 될 거기 때문에 멀쩡하게 가시겠죠. 그러나 이게 10일 넘어가고 20일 넘어가 보십시오. 그럼 들어 누우실 거 아닙니까? 그때쯤 영장이 칠 겁니다. 영장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대표 보고 불체포 특권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미 비명계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가결표를 던지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당대표가 본청에서 쓰러져 누워 있는데 거기서 부결하자고 누가 하겠습니까? 가결시키자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결,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만 하고 불체포 특권을 도저히 포기하지 않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각박하게 보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100%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단식을 합니까? 이게 단식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제1야당, 거대 야당으로 충분히 할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박수현 수석님,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부터 이제 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까지 쭉 보면 이재명 대표 앞에 지금 걸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단식이 이런 것들을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은 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죠.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당 대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비주류나 좀 뭐 비명계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의 분석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속이 보이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는 있겠죠. 어떤 이런 문제들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전국의 정치 지형을 놓고 보면 뭐 저는 뭐 충청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고 강원도, 영남 이런 곳에서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어려움을 보면 사실은 이 지역에서 하는 말이 다 그렇거든요. 말씀들이. 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지금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예요. 그렇다면 아까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 대표가 이 방법밖에 없겠냐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목숨을 건 단식의 어떤 정치적 결과가 그렇게 당내의 문제의 봉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겠지만 전 국민의 그 마음을 어떤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걱정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시되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과 폭정에 대응하기 위한, 막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본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법 절차들, 이런 절차들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단식 중이라도 반드시 네. 해냄으로써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단식 소식에 많이 묻히긴 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이 사법 리스크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 왜 공격당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동의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 백억 이렇게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 그런 가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체포동의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면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 이럴 생각은 썩 많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의 최근 몇 주 사이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일관되게 이제 어차피 임박해 오고 있는 이 구속영장 청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조금 이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제명 부결 사태도 사실은 저는 뭐 제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일단 김남국 일병 구하기일 뿐만 아니라 그 한 표가 아쉬운 그 한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명을 시켰을 때 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일단 김남국은 한 표는 부결표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노선과 내 리더십에 동조하고 지지한다면 끝까지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부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시부터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다 달라붙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파행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계속 못하게 이끌어왔던 점 자체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비회기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헌법에 보장한 규정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앞두고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단식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 아까 박수현 수석도 인지상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대표가 단식하면서 들어 누워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비명계가 당을 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가결하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본인 스스로가 체포동의안 뒤에 숨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 기자간담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이게 구속사유가 됩니까? 그건 뭐냐면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이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볼 때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앞뒤가 똑같이 되려면 이게 구속 사유가 안 되고 그 얼굴도 모르는 조폭 출신한테 내가 돈을 받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부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가시라는 겁니다. 본인도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숨어서 그 이야기를 나는 억울하다는 이야기 하실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해서 그냥 나오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저 박선 수장님,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영장 청구가 유력시되는 것이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연루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어하는 데 좀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 그것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과도하게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저것이 일관되게 지금 판을 깔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 왔을 때 그걸 부결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일관되게 판을 깔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가정이고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두 번씩이나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선언을 한 문제인데 아무리 이 검찰 스토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과 약속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단식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잠시 전에 어떤 그런 설명을 어떤 방탄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가정과 추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은 그때 또 가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왜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게 소환하니까 어떻게 무슨 이 전략자듯이 언제 나가겠다 미리. 자, 조율을 했잖아요,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장관님.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하십시오. 지금 검사들은 한 번 소환 통보를 하면은 그다음에 절대 조사 시기를 변경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렇고 다만 그래, 잠깐만요.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나 언제 장관님. 라고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략 게임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합니까? 장관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토의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아니시고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여기서 왜 우리가 그런 질답을 오가야 되는지 저는 좀 장관님. 네, 박수현 수석님. 예. 이 한동훈 장관 얘기는 지금 예결위에서 이 대표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거죠? 뭐 그런 취지 같은데요. 예결위에서는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이 관행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답변은 우리 김혜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보고받지 않습니다라고 거기서 딱 끝나야 될 답변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 전략을 짜듯이 어떻다라고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가미해서 답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쭉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게 참 사람이 뭐 샤프하고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더구나 국회를 대한 그런 답변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저러한 스타일이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 속에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볼 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한동훈 장관은 무슨 말을 하면 국회의원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뭐 똑똑하긴 한데 뭐는 없다라는 말이 늘 생각나도록 하는 그러한 어법이어서 늘 아쉽습니다. 예. 네, 자 김경식 실장님, 한동훈 장관이 이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또 자기 할 얘기는 다 해요, 그죠? 뭐 질문하는 의원님이
장관님 불러도 뭐 계속 말을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하는데 말의 내용에는 흠잡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재 의원이 사실은 저 질문하는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본인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네.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정말 부적절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돈봉투를 수수한 받은 사람 명단으로 김혜재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본인이 애결위에 그 국회 질문에서 본인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건 제가 볼 때 이해충돌을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이해충돌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해서인지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려고 하느냐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랑 날짜를 좀 조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원칙적으로 조율을 하지만 소환을 받는 쪽에서 먼저 날짜를 주고 그 날짜로 가서 그 언론에 공개해서 전략 게임 하듯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반박을 한 건데요. 저는 저게 결국은 신경전이 뭡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일찍 불러달라고 한 거죠. 네. 비회기 안에 못 부를 줄 알고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회기 중에 시작됐으면 이 날짜 조율부터 계속 신경전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뒤로 미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는. 왜? 뒤로 미뤄야 오늘 결정한 단식의 효과가 커지죠. 빨리 소환돼 갖고 빨리 영장을 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모든 생각과 이 계산은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적인 단속, 외적인 여론 조성, 그다음에 자기 개인의 어떤 일정 조절 이게 모든 게 저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아까 말한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 뭐 친명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당대표가 그렇게 할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쓴소리를 하고 직언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아까 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게 구속영장 청구할 거리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그런 자신감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죠. 이렇게 저는 자신 있고 구속영장 청구할 감이 안 되는데 검찰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립니다만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가결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돼요. 그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네. 보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네.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꾸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좀 윤석열 대통령님의 저 과도한 어떤 이 편가르기와 도대체 어떤 포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국정 운영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가고 아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국민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고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제발 김근식 교수님 국민의힘 당이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님 이걸 한번 재고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